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변호사 임경숙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잘 보내셨나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도 자주 못하다가 이번 추석에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에 간 김에 부모님 건강도 챙겨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그런데요, 이런 즐거움과 풍성함 뒤에는 어머니들의 수고가 있다는 걸 잘 아시지요? 오늘은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명절날이 즐거운 축제였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명절이 축제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이 됩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랴, 가족들 먹을 음식 준비하랴, 술안주 준비하랴, 먹고 나면 설거지가 산더미입니다. 잠시도 앉아서 쉴 틈이 없습니다. 추석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집안 어른들 인사 다니러 한복 차려입고 집집마다 인사를 갑니다. 보통 손님으로 가면 주는 음식 먹으면서 점잖게 대접만 받고 오면 좋으련만 며느리들은 친척 집에 가도 방으로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집주인들의 집안일을 돕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길은 고속도로가 엄청 막히죠. 피로는 쌓일 대로 쌓여 있고 스트레스도 쌓여서 그 화풀이를 남편에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생기는 것을 우리나라 고유 문화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문화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명절 때면 빨리 시댁에 내려가자고 재촉하는 남편 얼굴만 보면 울화가 치밀고 자꾸 신경질을 부리게 됩니다. 명절 직후에도 심한 몸살이 오거나 요통, 두통, 복통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 손발 등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은 명절 증후군이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남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라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못 만난 식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는 아내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의 기분도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명절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의 냉전 상태가 며칠씩 가는 경우가 많아서 명절이 마냥 즐겁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 때문에 명절이 지나면 이혼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명절이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동안 쌓여져 왔던 부부간의 문제가 명절을 기점으로 폭발하기 때문인 거죠. 평상시에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해 왔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특별히 배우자를 배려하거나 도와주려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과 서름이 명절을 핑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일에 시달리는 부인들에 대한 남편을 비롯한 전체 가족들의 배려입니다. 부엌 일은 주부들만 하는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일을 나눠서 하려는 자발적인
협조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절 시장 보기부터 음식 장만하고 전 부치고 나물 다듬고 그다음에 상 차리는 거에서부터 설거지까지 함께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주부들의 명절 노동에 대한 부담을 가족들이 모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추석을 앞두고 유교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명절 차례상은 조상에 대한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의식인데요.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성균관에서 굉장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차례 표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차례 표준안의 핵심은 간소화입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꼭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 때 전 부치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고생은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이 내놓은 추석 차례상 표준안 진설도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간단하게 맨 앞에 과일을 놓고요. 그 다음에 나물, 구이 하나, 나물도 3가지 종류,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맨 뒤에 수저 세트, 그 다음에 술잔, 그 다음에 송편,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르신들 또 대노하시죠. 아유, 조상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도 우리 명절을 기회로 우리 식구들 먹을 거 마련할 겸 장만하는 것이지 꼭 제사만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중에 주부만 고생하면서 음식 장만하고 나머지 가족들만 편안하게 그 음식을 드신다면 그 고생하는 주부에 대한 노고를 좀 나눠서 같이 전을 부치거나 같이 송편을 빚거나 같이 음식을 장만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일을 분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